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한국말 모른다던 중앙아시아의 작은 마을. 그런데 그 사람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말은 밥 먹었냐, 김치 더 가져와, 국시 먹으러 가자. 심지어 길거리 어딜 가도 안녕하세요가 밥 먹듯 들린다고 합니다. 여기가 한국인가요, 외국인가요? 대체 이 마을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어의 매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교수님, 왜 한국어는 사라지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버드 강단에서 15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에 말문이 막힌 건 처음이었어요. 칠판에 쓰인 소멸 위기 언어라는 글자가 갑자기 제게 달려드는 것 같았죠.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10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죠.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요? 아, 명동이요. 그때 기사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어요. 한국 분이세요? 근데 한국어 못하시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질문도 아니고 확신에 찬 단정이었거든요.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아, 교포세요? 그럼 말이 좀 어색하시겠네요. 교포, 그렇게 불리는 게 정말 싫었어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사흘 만에 미국으로 돌아왔죠. 집에 도착해서 우편함을 확인하니 두꺼운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양어머니의 변호사에서 온 유품이었죠. 양어머니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봉투를 뜯어보니 낡은 일기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에는 제가 입양됐을 때부터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앨리슨이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앨리슨이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겠다고 했다. 혹시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서인지 모르겠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양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온 아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마지막 장에는 편지가 붙어 있었어요. 앨리슨에게 언젠가 내가 태어난 말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 내 안에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 편지와 함께 작은 쪽지가 더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더스트링 마을. 고려인들이 사는 곳. 내가 찾던 마지막 화자들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더스트릭. 제가 몇 년째 찾고 있던 바로 그 마을이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양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내가 태어난 말로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이 내 안에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 정말일까요? 제 안에 그 말이 아직 살아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과 사무실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더스트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제 안에 진짜 그 말이 살아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여기가 정말 고려인 마을이 맞나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에서 택시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더스트릭 마을. 저는 운전기사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간판도 없고 한국어 표기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가 더스트릭이에요. 고려인들 많이 살아요. 기사분이 러시아어로 대답하시더니 갑자기 한국어를 섞어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도 할 줄 알아요. 나도.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여기구나. 제가 찾던 그 마을이. 택시에서 내려 짐을 끌고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죠.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니 할머니 한 분이 대문 앞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만.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밝게 웃으며 한국어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러시아어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한국말 하실 줄 아세요? 제가 다시 한국어로 물어보니 할머니는 고개를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한국말? 잘 몰라요. 우리는 러시아말 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방금 잘 몰라요라고 하신 말씀이 완벽한 한국어였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어를 모른다고 하시면서 한국어로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을을 더 돌아다니면서 신기한 광경을 계속 목격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한국어로 물어보시고 또 다른 분은 국시 먹으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한국어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 잘 몰라요, 못해요 라고 대답하셨죠. 마을 중심가 작은 상점에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산대에 앉아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세요?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저는 기뻐서 물어봤습니다. 와,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나는 한국말 못해요. 그냥 조금만.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마치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방금까지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대화했잖아요. 그날 저녁 민박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분명히 한국어를 하시는데 왜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시는 걸까요? 창밖으로 마을 풍경을 바라보니 집집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집에서는 밥 먹어라는 소리가, 또 다른 집에서는 김치 더 가져와라는 말이 들렸죠.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참 이상한 마을이네요.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은 더 적극적으로 마을 사람들과 대화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을 거예요. 왜 이들은 한국어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는 건지 잠들기 전까지 양어머니의 편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태어난 말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마을에서 고려인 문화협회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며 돌아다녔습니다. 양어머니의 메모에 적혀있던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몇 분이 손짓으로 방향을 가르쳐 주셨는데 모두 잘 몰라요라고 하시면서도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죠. 드디어 찾은 문화협회 건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창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건물 앞 간판은 반쯤 떨어져 나가고 한글로 쓰인 글자들은 거의 지워져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문 닫았나요? 근처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3년 전에 문 닫았어요. 사람들이 안 와요. 문화협회 뒷문이 열려 있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는 흩어진 종이들과 낡은 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교재들, 태극기가 그려진 달력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죠. 이게 다 버려진 거구나. 그날 오후 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국어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잘 몰라요. 혹시 한국 노래 아는 거 있으세요? 몰라요.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야. 하지만 그들의 몰라요는 모두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우리는이라는 표현도 자연스러운 한국어였어요. 저녁이 되어 마을 중앙공원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한국어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고 문화협회는 문을 닫았고 젊은 세대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뭘 하러 여기까지 온 걸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양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을 찾으러 왔는데 정작 이곳 사람들도 자신들의 말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나조차 그 말을 두려워했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어를 피해 살았잖아요. 10년 전 한국에서 도망쳤고 그 후로는 학문적 거리감을 두고 연구 대상으로만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는 마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한 아이가 제 앞을 지나갔어요. 그 아이가 친구에게 내일 학교 가기 싫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어요. 저기, 잠깐만.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희망이 생겼어요. 혹시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게 아닐까? 벤치에서 일어나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봐야겠다고, 이들이 왜 자신들의 말을 부정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 한국말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만난 노인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잘 몰라요. 나는 러시아 사람이야. 또다시 같은 대답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갑자기 할아버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었어요. 항상 밥 먹었냐 물어보시고,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하시고,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흘러나왔어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어로 말씀하고 계셨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김치찌개, 된장국, 그리고 명절에는 떡국도 끓여주셨어요. 점점 더 많은 한국어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한국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한국말 몰라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하지만 방금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하셨잖아요. 할아버지가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죠. 정말 그랬나요? 그날 오후 저는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에게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중년 남성에게는 아버지 기억을 물어봤어요. 신기하게도 모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라고 하다가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가 흘러나왔어요. 이상해요. 나는 분명 한국말 못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신기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 방금 이상해요라고 완벽한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어머, 정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은 한국어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동안 쓸 기회가 없었던 거였죠. 저녁 무렵 마을 카페에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러시아어로만 이야기했는데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가 튀어나왔어요. 할머니가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고려 사람이야 라고. 지금 한국어 하셨어요. 정말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 신기함과 기쁨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할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아니요. 그냥 어릴 때부터 집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국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잊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다만 꺼낼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죠. 양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 말이 아직 살아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을을 걸어가던 중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한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건물 앞 간판에는 더스트릭 한국어 학교라고 한글과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따라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보니 한 교실에서 수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태권도를 배워볼까요? 차렷 경례. 선생님이 한국어로 말씀하시자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일제히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어요.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 다가갔습니다. 크리스티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연구자예요. 어머,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이 학교에서 한국어와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배우나요? 지금은 50명 정도 돼요. 주말마다 와서 한국어, 태권도, 한국 요리까지 배우죠. 교실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복이 걸려있고 태극기가 붙어있고 한글 자모표가 벽에 크게 붙어 있었어요. 이 교재들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서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서울의 한 교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 선생님과 원격 수업을 해요. 일주일에 2번씩 화상으로 연결해서 직접 한국어를 배우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임원 우즈베키스탄 마을에서 한국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니. 그때 한 아이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태권도 또 배워요? 아이가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그럼 오늘은 새로운 품새를 배워볼까? 네, 좋아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한국어를 하세요?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잘 몰라요라고 하시지만 아이들이 한국어로 말하면 다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가끔 잘했다, 고생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럼 실제로는 다 아시는 거네요. 맞아요. 다만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아이들의 태권도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을 한국어로 세면서 품새를 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진짜 한국에서 오셨어요? 아니야, 선생님은 미국에서 오셨어. 와, 미국에서도 한국어 해요? 너희들 한국어 정말 잘하는구나. 네, 우리는 고려 사람이에요. 한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 이름 만들고 싶어요. 다음 날 한국어 학교를 다시 찾았을 때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한국 이름. 지금 이름이 있지 않아? 네, 러시아 이름은 있어요. 근데 한국 이름도 갖고 싶어요. 친구들이 다 한국 이름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옆에서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 이름 갖기가 유행이에요. 그럼 어떤 이름을 원해? 예쁜 이름이요. 별처럼 반짝이는 이름. 잠시 생각해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별아는 어때? 별처럼 빛나라는 뜻이야. 별아, 별아.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반복하며 웃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한국어로 이름을 지어준다니. 고마워요, 선생님. 이제 저는 별아예요. 그날 점심시간 마을 식당에 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만두, 김치, 국시라고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뭐 드실래요? 국시 주세요. 국시 하나요? 김치도 같이 드릴까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할아버지 2분이 대화하고 계셨어요. 요즘 날씨가 참 춥니래. 그러게 말이야. 김치찌개나 끓여 먹어야겠어. 집에서 만든 김치 있어?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저에게는 잘 몰라요라고 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국시가 나왔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마시니 정말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이 국시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멸치로 육수 내고 면은 직접 뽑아서. 아주머니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모두 한국어였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나요? 네, 함경도에서 오셨어요. 어릴 때 이곳으로 이주하셨죠. 그럼 어머니한테 한국어 배우신 거네요? 아주머니가 잠시 멈추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네요. 저 지금 한국말 하고 있었네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어가 들렸어요.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야. 좀 깎아주세요. 상인과 손님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어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 잘 몰라요라고 대답했어요. 저녁에 크리스티나 선생님과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면서도 자신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랫동안 한국어를 공식적으로 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때 벼라가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제 한국 이름 엄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좋은 이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벼라라고 불러주신대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니.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한국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고 있어요. 크리스티나 선생님이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선생님과 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문화요? 네, 한국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이 들어있거든요.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국시라고 하잖아요. 그냥 면이 아니라 국시, 이 말 속에는 고향의 맛, 어머니의 손길이 담겨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어요. 그럼 이 마을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 몰라요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을을 한 바퀴 더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거든요. 길을 걸어가다 처음 만났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며칠 전에 본 그 사람이네. 아직도 여기 있어? 네, 내일 떠나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어땠어? 우리 마을이 어때? 정말 좋았어요. 특히 사람들이 따뜻해서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할아버지, 한국어 정말 잘하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나는 한국말 잘 몰라. 그냥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살아온 방식, 한국어는 이분들에게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삶 자체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이 마을이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해? 뭐가?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거요. 할아버지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야. 멀리서 온 사람들이지만 여기서 가족이 됐어. 오후에 한국어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노래, 이 언어가 단순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숨 쉬고 있다는 걸. 수업이 끝나고 벼라가 제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언제 또 와요? 글쎄, 언제가 될지 몰라. 그럼 한국에 가세요. 진짜 한국에. 왜? 선생님도 우리처럼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가서 우리 이야기 해주세요. 그날 밤 짐을 싸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사라져가는 언어를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살아있는 문화를 발견했어요. 이제 나도 한국에 갈 거야. 이번엔 진짜 듣기 위해서. 기억나요, 선생님? 하버드로 돌아온 지 6개월 후 컴퓨터 화면 속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더스트링 마을과의 영상 통화였어요. 예전에 잘 몰라요라고 하시던 바로 그분이었죠. 네, 할아버지,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모두 선생님 이야기해요. 언제 또 올 거냐고.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아온 후 저는 고려인 한국어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더스트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언어를 보존하는 일이었죠. 할아버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화면을 통해 제 뒤쪽을 보여드렸습니다. 벽에는 고려인 한국어 연구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우와, 대단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책상 위에 책 한 권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들 이야기로 책을 만들었어요. 제목이 그 말, 아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예요. 할아버지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책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곧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져요. 벼라는 어떻게 지내요? 아, 벼라요? 이제 정말 한국어 잘해요.
한국 펜팔 친구도 생겼대요. 정말요? 네, 서울에 사는 또래 친구랑 편지 주고받아요. 한글로 쓴 편지를 자랑하더라고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다음 주면 제가 준비한 발표회가 열려요. 살아있는 언어,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자리였죠. 발표회 당일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어학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까지. 저는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슨 리입니다. 처음으로 제 한국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라져가는 언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화면에 더스트링 마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언어는 단어와 문법의 조합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예요. 영상 속에서 벼라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벼라예요. 저는 고려 사람입니다. 관객들이 감탄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으셨나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말을 깨웠어요. 그리고 그 말로 진짜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양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내가 태어난 말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정말 할 수 있어요. 엄마. 저는 이제 그 말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죽지 않았어요. 다시 불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말 몰라요라던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삶을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로 아이의 이름을 짓고 밥을 짓고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언어는 문법이 아니라 기억이고 단어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한국어의 매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사용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 말을 알게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